보시면 이게 맨 처음에 차례를 봅시다. 차례를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수 로그, 상용 로그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크게 우리는 뭘 배울 거냐면 지수하고 로그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근데 이 지수하고 로그가, 지수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웠었던 그 지수 법칙에 나오는 그 지수 맞아요. 근데 이거를 확장시킬 건데, 자, 이거의 확장 버전이 또 로그라는 놈이 있어서 이게 가장 수학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그래프를 그렸다는 얘기는 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지. 함수가 나오면 이거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럼 방정식이 나오면 뭐도 나오겠어? 부등식도 나오겠지. 그래서 요 관련해서 요런 것들을 다 배우실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어영부영 풀어. 자, 어영부영 푸는데 한 7단원 정도를 볼까요? 7단원 정도를 보시면 상하함수의 뜻이라고 나오잖아. 자, 여기서부터가 해인 거지. 상하함수. 자,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요. 삼각 B를 배웠었잖아. 그러면 여기를 함수로 만든 삼각 함수를 배워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뭘 그려요? 그래프를 그리고 뭘 구해요? 함수를 구하고 뭘 정리할 거야? 방정식도 구하고 부등식도 구해볼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총 우리는 3개를 추가로 배우는 거야. 이전까지는 3차 함수, 4차 함수 이 정도밖에 안 됐었어. 그 다음에 2차 함수, 1차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했었지, 수학상에서. 근데 확장해서 지수, 로그, 상하함수. 그래서 수학상에 있는 내용으로 다시 회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장을 해서. 자, 근데 여기까지만 나오면 참 모르겠는데 더 이후로 나오죠. 자, 여기 이후가 10단원에 있는 등차 수열이라고 해서 수열 파트를 배울 거예요. 근데 이 수열 파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했었던 것처럼 수들의 나열인데 이게 어떤 규칙이 있어. 어떤 규칙이 있냐면 등차라는 규칙, 등비라는 규칙, 그 다음 기타 등등이라는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열을 가지고 놀 건데 이 수열을 그냥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이걸 합하기도 해. 아, 여기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합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라든지 기타 등등을 배울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또 끝나면 참 좋겠는데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뭘로? 증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수학원에서는 총 크게 4파트를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를 배우게 될 건데 보통의 중간고사는 어디서 끊어지냐면 요 정도 삼각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딱 절반으로 끊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까지가 중간고사, 그 다음 요렇게까지가 기말고사인데 어느 학교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미추홀이라든지 인천외고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중간고사 하잖아.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나가. 그러면 기말고사는 여기 2단원, 3단원 이렇게가 시험 범위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기말고사가 조금 더 많고 힘들어요. 왜냐면 영어 과목도 많아지잖아. 그 다음에 기타 과목도 되게 많아져가지고 2학기 때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죠. 근데 3학년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쉬워지는 게 뭐냐면 3학년 때는 과목이 하나밖에 없고 되게 쉬워져. 그래서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수학원은 저희가 한 학기에 배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수학2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죠. 그래서 아마 과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조금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시간 안배를 좀 잘 하셔야 돼요. 학교 내에서도. 시간 안배를 좀 많이 잘 하셔야 돼요. 2학년 때는 정말 큰일 나요. 네. 이게 한번 놓쳐도 돼. 사실 수학 같은 경우 수학 1의 특징이 뭐냐면 그 1단원을 놓쳐도 2단원 때는 완전 다른 내용이라서 다시 시작해도 돼. 3단원도 1, 2단원 못해도 다시 시작해도 돼.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 중간고사 망쳐서 괜찮아. 기말고사 때 완전 새로운 거니까 다시 공부해도 돼.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고 자, 들어갑시다. 자, 지수요. 자, 우리 지수를 배우기 전에 뭘 할 거냐면 우리 맨 처음에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되게 짜증났었던 거 제곱과 제곱근에 대해서 배워보죠. 자, 예전에 했었던 거를 조금 기억해 봅시다. 제곱근 2하고 2의 제곱근이요. 자, 이거를 제일 짜증나. 자, 이게 어떤 차이지? 제곱근 2는 그냥 루트 2고 그렇지. 2의 제곱은 설마 루트 2는 그치? 왜냐면 얘는 제곱근 2라는 얘기는 루트 2를 읽은 것 뿐이야. 우리나라 말로. 루트 2를 읽었어. 제곱근 2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2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2가 되는 것은 무엇이니? 하고 이 x를 구해본 거지. 근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예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거는 한 개짜리고 이건 두 개짜리라고 매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런데 자, 이제부터는 제곱해서 2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을 배울 거냐면 세제곱해서 2가 되는 그런 숫자들을 한번 배워볼 거라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거를 잠깐 보시면 여기 지수에 대한 기본적인 꼴이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게 바로 밑이다, 위에 있는 게 지수다,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고, 자, 이게 A가 n번 곱해져 있는 거를 이렇게 축약해서 이렇게 써 놓은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배웠었던 이렇게 되는 요 지수 법칙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본격적으로 가보죠. 자, 그래서 저기 거듭제곱근으로 갈게요. 거듭제곱근. 이런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지. 세제곱해서 2가 되는 그런 숫자를 찾아볼게요.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숫자가 쉬우니까 이거부터 찾아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는 2를 세제곱하면 8이 돼요 라는 거는 기본으로 다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x는 2예요 라고 하시는 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의 그런 생각이고, 얘 3차식이니까 얘가 해가 몇 개 있겠어요? 그렇지. 해가 3개 있겠어. 근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해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뭘까? 허수겠지. 이거 했었어 우리 예전에. 그래서 이걸 오메가라고 한다든지 오메가 바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억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넘어가 볼까? 그러면 x 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은 0 이렇게 되면서 얘가 하나씩 빼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돼서 여기서 해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거 해를 직접 구하지 말고 어차피 혁은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는 찾으면 됐었어.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해를 찾을 수 있어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에서는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했었던 루트 2처럼 새로운 숫자를 하나 만들어내자 라는 거죠. 자, 이걸 만족하는 x를 자 실수에서 얘기하는 거야. 실수에서 자 그런 숫자를 세제곱근 2라고 표현하자라는 거죠. 됐죠? 자, 이제 이렇게 됐었던 거 있잖아. x제곱이 2다 이렇게 했었던 거를 x는 뭐라고 했었지? 제곱근 2, 루트 2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세제곱근 2라고 읽고 세제곱근 2라고 쓸게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3을 조그맣게 쓰는 거지. 자, 조그맣게 써야지 앞에 있는 거랑 또 헷갈려요. 3 루트 2랑 또 헷갈려요. 근데 읽는 거는 또 되게 짜증나는 게 3 루트 2라고도 읽어요. 그러면 요거하고 헷갈리지 않게 적절하게 표시를 해줘야겠지. 네, 3 루트 2라고 있는데 보통은 우리는 헷갈리니까 세제곱근 2라고 읽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빠르게 읽을 때는 어차피 3 루트 2라고 읽을 수밖에 없지만. 됐죠? 그러면 궁금한 게 생기겠지. 여기에서 근이 몇 개라고 했었어? 3개. 근이 3개잖아. 근이 3개인데 그러면 실근은 1개가 나왔어. 그럼 허근은? 다르게 표현할 거야. 다르게 표현할 거야. 근데 허근은 지금은 배우지 않기로 하죠. 지금 배우지 않기로 하죠. 그래서 여기 중에서도 실근을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실근을 이렇게 표현한다. 자, 이제 왜 앞에서 x제곱은 4 이런 거는 했었잖아. 그치? 풀마 2예요 라고 했었고 얘가 이렇게 했었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약간 금기시에 했었던 게 뭐였었냐면 x제곱은 마이너스 5 이런 것들은 사실 잘 안 했었지. 왜냐면 얘가 복소수 단원에서 했었고 거기서 끝났었어. 그 이후로 나온 적이 있어? 거의 없었잖아. 그런데 이제부터는 음수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래. 그러면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라는 게 뭐가 있지? 마이너스 2. 그치. 아니야. x는 마이너스 2 이거 세제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다시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숫자는 뭐라고 표현할까? 그 중에 실수인 것은 뭐냐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5라고 해도 얘는 실수예요. 5i가 안 바꿔도 돼요? 아니야. i가 아니야. i가 있는 거는 여기에서 루트, 제곱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i가 빠져나가는 거였거든. 이렇게. i라는 뜻이 뭐였었는데 제곱근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세제곱근이야. i가 아니야. 이거는 실근이야. 실근이야. 실제하는 거야. 실제하는 거. 이런 숫자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이런 숫자가 있어요 까지. 그래서 요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써 있는데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자꾸나. 제곱하고 제곱근을 두 개를 헷갈리지 않았었으면 이제 요것도 그렇게 많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세제곱근 5하고 5의 세제곱근하고, 자, 이거는 위에 거는 뭘까? 그냥 그치, 읽은 것 뿐이라 했었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요거는 뭐냐면 세제곱해서 5가 되는 그런 숫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숫자를 몇 개를 한꺼번에 얘기한 걸까? 3개를 얘기한 거지. 3개. 그 중에서 실수인 거 하나를 나타내 보자면 뭐가 된다? 세제곱근 5가 되고 나머지 2개의 허근이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됐죠? 네, 허근. 이렇게.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자, 지금까지 세제곱근만 했었거든요. 근데 5제곱근 있고 7제곱근 있고 15제곱근 이런 것도 있겠지. 자, 한 번만 더 보자. 15제곱해서 2가 되는 그런 숫자를 한번 찾아보자고. 그러면 근이 몇 개겠어? 그치, 15차니까 15개가 있겠지. 중근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서 실근은 아마 몇 개겠어? 1개로 표현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 실근이 몇 개네 이런 것들은 이따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따가. 자, 그래서 요 x는 뭐가 있냐면 15제곱근 2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15를 조그맣게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됐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 짝수 제곱할 때를 생각해볼까? 이렇게를 생각해볼까? 그러면 요걸 만족하는 x는 몇 개가 있을까? 2개가 있을까? 2의 대제곱 마이너스 2의 대제곱. 그치. 아니, 그러면 아까는 실근이 하나 이거밖에 없다고 했었는데 얘는 실근이 2개나 있네? 너무 헷갈리는데? 이거 못하겠어. 이게 아니야. 자, 이거는 또 푸는 방법이 있어요. 얘가 홀수일 때는 반드시 실근이 1개야. 홀수일 때는 1개야. 그 다음에 얘가 짝수일 때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2개로 갈라지는 거지. 짝수일 때는.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4제곱근 16 이렇게 표현하고, 혹은 마이너스 4제곱근 16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계산하시면, 우리 이거 계산하는 것도 되게 쉬워. 이렇게 하면 얘 안에가 2의 4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요 4제곱근이랑 4제곱이랑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지. 그치? 2가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 빠져나오면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나머지 4개의 근 중에서 2개를 이렇게 띵띵 찾았잖아. 그럼 나머지 2개는 뭐겠어? 허근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어렵거나 이러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여기서 거듭제곱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듭해서 제곱을 하는 그것의 근이에요 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 이것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거듭제곱근이라고 얘기할 거니까 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심심하실 때 우리 문제를 조금 많이 푸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다음 페이지에는 요 A의 N제곱근 이런 거를 볼까요? 자, 이거는 조금 우리가 덜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덜 헷갈리게. 방금 뭐 홀수제곱이라고 하시면 뭐 1개만 존재했고 짝수제곱은 2개가 존재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겁내 헷갈려. 나중에는 홀수가 몇 개더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프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프로. 이제 그래프라고 하시는 거는 뭐지? 그래프라고 하시는 거는 우리가 실수를 바탕으로 한 그런 그림들이지. 그치? 실수를 바탕으로 한. 그러면 이 그래프에는 허수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허수가 안 나타나요. 그러면 자, 요거 한번 보자. x세제곱은 2. 자, 그러면 여기는 x가 이걸 만족하는 실수인 x가 몇 개일까 하고 물어봤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2개를 연립을 할 거야. 자, 이게 뭐냐면 y는 x세제곱이야. 자, y는 x세제곱은 어떻게 그리냐면 얘가 기함수
형태예요. 기함수 무슨 함수? 마이너스. 원점 대칭 함수. 그치? 우함수. 그러면서 우함수는 y축 대칭 함수. 요게 우함수야. 요게 기함수야. 이렇게. 기함수가 원점 대칭. 다 까먹었는데. 원점 대칭. 너무 놀았어. 그래서 얘는 직선형 그래프야. 원점을 지나는 요런 직선형 그래프. 기함수 어떻게 구분했었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돼요. 기함수는. 우함수와. 해주세요. 네. 자, 기함수하고 우함수하고 판별 방법이야. 기함수 같은 경우는 뭘 만족하냐면 원점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x하고 y에다 각각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함수는 y축 대칭이잖아. y축 대칭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가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 요걸 만족하면 기함수고 요걸 만족하면 우함수라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했었던 y는 x 세제곱 같은 경우 보잖아. 그러면 얘를 보자마자 홀수니까 홀수는 기함수야 라고 외우시면 되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y는 x제곱 y는 x제곱 같은 경우는 우함수예요. 그래서 짝수니까 얘는 우함수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도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라고 하시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 자,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 f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되는 거야. 똑같잖아. 자, 이걸 만족하는 거니까 기함수야. 그쵸?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한 번만 더 보시고. 그래서 우리 보통의 다함수에서는 기함수네, 우함수네, 이런 홀수 함수네, 짝수 함수네, 원점 대칭이네, y축 대칭이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요 차수를 보고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차수를 보고서.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얘를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y는 2를 그려. y는 2를 쭉 그려. 한 개에서 만나. 실근이 한 개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이걸 만족하는 실근이 한 개야. 그 실근 하나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배웠어. 그 실근 하나는 뭐라고 한다고? 세제곱근 2라고 얘기할 거야. 까지. 됐지? 나머지 두 개는 허수야. 근데 허수는 나중에 한번 공부하기로 하죠. 나중에. 됐죠? 뭐 이건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짝수인 경우 한번 볼까요? 짝수인 경우. 우리 x 4제곱은 7에 대해서 한번 보죠. x 4제곱은 7 이런 거. 자, 그러면 얘는 짝수야. 그러니까 얘는 U자 모양이야. 이런 U자 모양이야. 이렇게. 얘가 2차 함수든 4차 함수든 6차 함수든 다 똑같은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는 7이래. 는 7이니까 이렇게 두 개에서 만나겠죠. 이렇게 두 개에서. 그죠? 그러면 여기 하나하고 여기 하나 두 개가 실근인데 나머지 두 개는 당연히 허근이겠지. 그러면 그 중에 하나 플러스인 것을 뭐라고 한다고? 우리는 4제곱근 7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 됐죠? 그러면 여기 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 마이너스 4제곱근 7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x 4제곱이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x 4제곱은 똑같이 그렸고 y는 마이너스 1에 이렇게 만나는 곳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건 허근만 4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허근만 4개구나 이런 거. 되셨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금방 쉽게 알 수 있을 거니까. 자, 그런데 저는 웬만하면 여기 있는 셈 정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외우라고 하고 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나중에 너무 헷갈려. 얘가 양수네, 음수네 이런 것들이 너무 헷갈리거든요.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외워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알아두시고 가셨으면 좋은 성질이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제가 굉장히 많이 헷갈렸었던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 학교에서 배웠을 때. 봐봐. 요 안에가 세제곱근, 홀수 제곱근인 거야. 그럼 마이너스 5가 됐대.
근데 이거랑 누구랑 똑같냐면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낸 요거랑 똑같대요. 왜? 왜? 여기 마이너스 1 있잖아. 근데 마이너스 1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도 똑같잖아. 그치? 그렇죠. 그래서 얘가 혼자 슉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 네?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에 2개가 빠졌는데. 아니지. 3개가 빠져나가야지. 세제곱근이잖아. 3개가 묶여서 이렇게 한 번에 빠져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세제곱이 옆에 붙어있는 거. 그렇지.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잖아. 자, 이렇게 돼 있으면 2의 5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됐어. 그럼 뭐가 빠져나가? 빠져나가면서 2 혼자 나오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자,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거듭제곱근은. 거듭제곱이 됐잖아. 이렇게. 5개가 모여서 빠져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알겠니? 뭐 이런 거야. 그래서 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짝수는 빠져나갈 수도 없고 짝수는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짝수는 안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생각을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뒤에 있는 문제를 몇 개를 좀 풀어봐야 되기는 해요. 자, 거듭제곱계의 성질까지 조금 보시고 문제를 조금 접근해 보시죠. 되게 복잡하게 써 있는데 결국엔 우리가 똑같아. 자, 루트랑 완전하게 똑같아. 그냥 제곱근이랑.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같은 거는 합쳐질 수 있다. 같은 거는 합쳐질 수 있다. 이런 거야. 근데 새롭게 나온 것들이 있어요. 3번, 4번, 5번. 자, 3번 같은 경우는 세제곱근 2가 있어. 근데 요게 5개가 곱해져 있대. 라고 하면 얘 5를 안으로 쏙 집어넣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Why? 얘가 5개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두루룩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 이렇게 5개? 네. 괜히 5개를 했어. 너무 많이 써야 돼.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1번에 의해서 1번은 같은 걸로 돼 있으면 다 합칠 수 있다며. 그래서 2가 5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알지? 저희 2개만 정리해야 다 돼요. 이제 연달아서 쭉 할 수 있다는 거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냥. 그래서 안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 만약에 얘가 세제곱이야. 이렇게. 그러면 뭐가 되지? 그치. 얘가 그냥 2가 되는 거지. 왜 2가 되는 거냐면, 아니, 이 숫자 자체가 세제곱해서 2가 되는 그런 숫자잖아. 그치? 그러면 그거를 세제곱했대. 그럼 2가 되는 건 당연하지. 그런데 이게 빨리빨리 생각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빠져나갈 수 있군. 2로 빠져나갈 수 있군. 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나중에 그냥 계산상.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부터 이중근호를 풀 수 있어요. 이중근호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대. 이게 뭐지? 우리 예전에 문제 뭔가를 풀다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걸 한 번 본 적이 있었을 거야. 근데 우리 제곱근 같은 경우는 제곱근은 앞에 2가 살짝이 숨어져 있는 거지. 이 제곱근은 그냥 우리는 편의상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걸 합쳐서 4제곱근 2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2개를 곱해 줄 거야. 2개를 곱해줘서 4로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 라는 것까지. 그래서 여기 m제곱근, n제곱근 a라고 하시면 요거 2개를 곱해서 mn 제곱근 a 라고 표현할 수 있고 2개를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까요? 자, 5번. 자, 5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거는 사실 약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요거 사실 5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있는 지수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이거는 약분 될 수 있어? 그래? 6제곱근 2의 4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얘를 이 약분에서 3제곱근 2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여기서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있는 지수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죠. 자, 봅시다. 우리 그래서 다음 쪽으로 넘어가셔서 저기 필수예제 1번으로 넘어갈게요. 필수예제 1번. 네, 제가 이 책을 조금 싫어하는 이유가 밑에 풀이 과정이 다 써 있어. 다 써 있어서 웬만하면 풀이 과정 안 보고 밑에 있는 거를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밑에 있는 문제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래서 수학의 바이블 유형 5에 보시면 양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그걸 계속 풀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유형의 바이블 5에는 1권이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되는 거고 2권은 학기 시작하면 혹은 나중에 조금 여유가 되실 때 2권은 좀 풀어보시고 3권은 어차피 해설지니까 3권은 그냥 버리고 다니셔도 돼요. 어차피 빠른 정도 있으니까 하시는 걸로 하시고 방학 때는 평일에 하루 정도 조금 나오셔가지고 저기 조교 선생님한테 첨삭을 좀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집이 금방 있냐? 수업은 안 해요. 왜 수학상 수학과 해줘? 그거 하지 말라니까. 차라리 수학 원하고 차라리 딴 걸 해. 차라리 딴 걸 해. 과학하고 사회하고 사회 인강을 슬슬 들어주세요. 생윤이요? 지금 네가 과학부터요? 수능을 뭘 할 건데? 저희 어차피 생윤밖에 이번에 없는데. 그래? 그러니까 수능으로 뭘 볼 건데? 아직 결정 안 했지? 수능으로 저 어문 갈 거거든요. 원래 경영학과 관련해서 어문 돌렸는데 그냥 생윤을 하지 않을까요? 정말 상관이 없어. 정말. 사실 사회 뭐 있어요? 아니 사탐이 뭐 사회문화도 많이 하고 생윤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윤사도 많이 하고 되게 많이 해요. 그쪽이 좀 쉽고 문제도 괜찮게 나오고 근데 경제나 이런 거는 많이 안 하더라고. 시간도 부족하고 점수도 잘 안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학교 내신 정도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인강으로 쭉 돌아봐. 사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EBS 인강도 무료고 이렇게 하니까 한번 쭉 돌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그치?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차라리 그냥 국어에서 비문학을 조금 더 한다든지 문학이나 어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국어는 꾸준히 하고 있어요. 괜찮아.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고2 걸 하는 게 아니라 고3 걸 한번 들여다보라고. 그걸요? 저 보이코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한번 맛보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어차피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다 수능 특강이나 이런 인근에서 좀 보고서 선생님께서 출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이런 거 나오면 한번 쭉 사서 한번 봐봐. 어차피 영어만 그렇게 수능 특강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국어나 이런 것들 다른 것도 한번 보시면서 사시면 돼요. 필수예제 1번 봅시다. 필수예제 1번. 필수예제 1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옳은 것을 찾으래.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그 뒤에 있는 그 필수예제 2번처럼 문제 계산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빠질 수가 없어요. 자, 헷갈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25의 제곱근은 두 개이다. 맞습니까? 25의 제곱. 이거. 맞아요? 풀마 맞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얘가 실수인 거 물어봤어? 아니잖아. 그냥 얘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얘는 두 개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4제곱해서 81이 되는 건 물이 몇 개가 있다고 했었지? 자, 4제곱인데 81이래.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잖아. 그러니까 3분이다? 아니야. 두 개 있으니까 두 개가 뭐겠어? 3하고 마이너스 3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틀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세제곱근 중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건 없어요? 있어요. 봐봐. 세제곱이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근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게 있어. 그래서 있어. 근데 그것이 아마도 뭐겠어? 마이너스 2겠어 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프를 그리면서. 그치, 그래프를 그리면서. 자, 2는 16의 4제곱근 중 하나이다. 16의 4제곱근 이렇게. 맞아요. 맞잖아. 그치?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겠지. 이렇게 해서 기억 리을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지. 자,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필수예제 2번하고 3번까지 하고 우리 문제를 풀어보자. 밑에 있는 거 쉬우니까. 자, 필수예제 2번을 잠깐 보시면 여기 식을 간단히 하래. 자, 계산하라는 얘기지. 계산도 쉬워요.
자, 이게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얘 64 같은 경우는 2의 8제곱, 2의 6제곱. 그치? 3이랑 6이랑 자, 약분 가능하지. 왜냐면 얘가 4의 세제곱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 4잖아. 그래서 2의 6이라 했을 때는 그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하면 2의 제곱이니까 4이고. 맞아. 이렇게 해도 돼. 괜찮아. 그치? 4가 나왔어. 그 다음에 여기는 243은 3의 5. 마이너스 3의 5제곱이지. 이렇게. 네. 그치? 이렇게 해서 잉잉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3이라고 하시면 얘가 두 개 더해서 1이라고 나오시면 되겠어요. 됐죠? 마찬가지. 여기는 요게 6제곱근 2의 4제곱 이렇게 됐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얘가 3제곱근 2의 제곱이겠군. 그러면 얘가 그냥 2가 되겠군 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왜 이거 돼요? 왜요? 얘가 3제곱근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면서 그냥 2가 나오는 거군 이라고 하시면 되지. 3은 그대로. 됐나요? 네. 자, 마찬가지 이것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거슬리네. 그래서 얘가 2잖아. 그러면 6제곱근 2의 4제곱. 그치? 이건 뭡니까? 세제곱근 2의 제곱 이렇게 되시겠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다 세제곱근으로 묶여 있으니까 세제곱근은 그냥 다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할 수 있다 했지. 그러면 6 곱하기 4 나누기 4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6입니다. 이거예요, 답이. 그쵸? 자, 이것도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루트로 이렇게 묶여 있어서 얘 곱하기 얘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 하시면 되죠? 제곱 빼기 제곱하시면 뭐 나와요? 뒤에 거 제곱하면 3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없어지면서 얘가 루트 3이 나와요. 그러면 잘 봐봐. 루트에 루트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로 표현할 수도 있죠. 4. 그치? 4 루트 3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됐죠? 되게 쉬워요. 근데 찬찬히 해야 돼. 찬찬히. 나중에 중간에 헷갈리면 어디서 틀렸는지 못 찾아. 자, 필수 이제 3번도 한번 볼까요? 3번. 자, 3번이 요거를 간단히 하시오. 당연히 요것도 자주 나옵니다. 문자로 돼 있는 것들이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자, A가 지금 양수라고 나와 있는데 A가 음수인 경우도 은근히 많이 나와요. 은근히. 자, 요거는 정리 어떻게 하십니까? 요거 정리 어떻게 하십니까? 정리가 이거 정리가 돼? 라고 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굳이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정리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사실 맞는데, 정리를 굳이 이렇게 간단히 하자면 얘 세제곱근하고 5제곱근을 맞출 수 있어. 15로. 그치. 15제곱근으로. 그러면 여기 안이랑 밖에다가 각각을 여기서는 5를 곱해야 되는 거고, 그치. 여기다가는 안팎에다가 3을 곱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됐나요? 15, H3. 그렇지. A의 13제곱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굳이 이걸 정리하자면. 그 다음에 이것도 정리를 사실, 자, 위에 거 아래 거 전부 다 이거 루트를 다 이렇게 분리를 해놔. 자, 다 분리하면 여기 위에 거는 어떻게 분리됩니까? 6제곱근 A 이렇게 되시겠죠. 네. 자, 밑에도 6제곱근 A 제곱 이렇게 되시겠죠. 곱하기, 자, 여기 뒤에도 6제곱근 A 제곱 이렇게 되시고, 자, 밑에는 12제곱근 A 제곱 이렇게 되시겠죠. 그런데 똑같이 있으니까 그냥 약분 하실 거고, 자, 이거는 정리하시면 뭐가 되죠? A는 6. 약분해서 그치 6 이렇게 맞나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약분해서 그냥 1이 되겠지라고 하시면 되겠죠. 되게 간단해요. 간단해졌어요. 자,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밑에 있는 문제 1-1, 2-2 1-1, 1-2, 1-3, 1-4 이렇게 네 문제만 잠깐 풀어볼게요.